3명의 승무원과 1명의 비번 항공기관사가 탑승한 한 화물기. 잠시 후 화물기를 관제하던 관제사에게 전달된 교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 시각 조종석에는 머리에 피가 흐른 채 조종관을 붙잡고 있는 기장 단 한 사람뿐이었다. 1994년 4월 7일 미국 남부의 항공 허브 멤피스 국제공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그곳에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향하는 전자장비를 가득 실은 화물기 한 대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페더럴 익스프레스 705편, 기체는 맥도넬 더글러스사의 DC-10. 이 비행에는 3명의 베테랑 승무원이 조종석을 책임졌다. 49세의 데이비드 샌더스 기장, 페덱스에서 20년을 근무했으며 미 해군 항공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선에서 9년을 비행한 경력을 가졌다. 42세의 제임스 터커 부기장, 페덱스 10년차 조종사로 그 역시 12년간 미 해군에 복무하며 항공모함에서 A7 공격기를 몰았던 엘리트 파일럿이었다. 그리고 페덱스 5년차 39세의 항공기관사 앤드류 피터슨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륙 전 최종 점검을 위해 조종석으로 향한 그들은 이미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한 남자를 발견한다. 그의 이름은 5번 켈러웨이, 42세의 동료 항공기관사였다. 그는 자신의 발치에 놓인 기타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태연하게 승무원들을 맞이했다. 그들에게 낯선 동료의 등장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 페덱스에는 점프 시팅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직원이라면 누구나 업무, 개인 용무를 위해 자사 항공편에 무임으로 편승할 수 있는 일종의 복리후생이었다. 동료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특권 덕분에 승무원들은 켈러웨이가 산호세에 볼 일이 있어 편승하는 것이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비행 준비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항공기관사 앤드류 피터슨은 곧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낀다.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 CVR에 회로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던 것이었다. 단순한 오류인가 싶어 그가 차단기를 다시 올렸지만 잠시 후 확인했을 때 차단기는 또다시 내려가 있었다. 피터슨은 미심쩍었지만 다시 전원을 연결한 뒤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자 더는 문제 삼지 않고 이륙 준비를 마쳤다. 잠시 후 705편은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멤피스의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올랐다. 페더럴 익스프레스 705편은 순조로운 비행을 이어갔다. 이륙 후 26분, 비행기는 19,000피트 상공을 지나고 있었고 조종실은 승무원들의 무심한 대화 소리로 채워지고 있었다. 순항고도에 진입했을 무렵 점프 시트에 앉아있던 켈러웨이는 조용히 조종실 뒤편에 있던 자신의 기타 케이스를 열었다. 다음 순간 켈러웨이는 망치를 들고 조종석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기타 케이스 안에는 망치 2자루와 육중한 쇠망치 2자루 그리고 작살총이 들어있었던 것이었다. 끔찍한 둥기 소리와 함께 항공기관사 앤드류 피터슨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켈러웨이는 쉴 틈 없이 부기장 제임스 터커에게 달려들었고 조종사들은 경악했다. 3명의 승무원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망치로 머리를 가격당했다. 피터슨과 터커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치명상을 입었고 피터슨은 측두 동맥이 끊어졌다. 터커에게 가해진 충격은 뼈 파편이 뇌에 박힐 정도로 심각했다. 켈러웨이는 조종석 밖으로 밀려나며 기타 케이스에 있던 작살총을 꺼내들었고 다시 조종석으로 들어와 그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켈러웨이가 잠시 멈춘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샌더스 기장과 피터슨이 켈러웨이를 덮쳤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두개골이 함몰되고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기 시작한 제임스 터커 부기장이 조종관을 잡았다. 그는 민간 조종사가 아닌 해군 전투기동 교관의 본능으로 반응했다. 터커는 비행기를 갑자기 15도 각도로 급상승시켰고 조종석 뒤에 뒤엉켜 있던 세 남자는 그대로 갤리선을 향해 내동댕이 쳐졌다. 켈러웨이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터커는 조종관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렸다. 육중한 DC-10 기체는 설계 한계를 넘어 거의 140도까지 뒤집혔고 조종석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항공기의 기울기가 위험 수준을 넘었다는 자동 경고음이었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상황에서도 켈러웨이는 샌더스의 머리를 다시 망치로 내리쳤다. 그러자 터커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다. 그는 조종관을 앞으로 밀어 비행기를 수직으로 급강하시켰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터커는 왼손으로 관제센터에 다급한 교신을 보냈다. 관제사가 회항을 유도하는 와중에도 그는 가장 중요한 요청을 덧붙였다.
무장 개입은 스와팀의 즉각적인 투입을 요청하는 코드였다. 그 시각 조종석 뒤 갤리에서는 샌더슨 기장과 피터슨 기관사가 필사적으로 캘러웨이를 제압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조종석에 홀로 남은 터커에게 샌더스 기장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된 터커에게 자동 조종 장치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갤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터커는 결단을 내렸다. 터커는 조종석을 떠나기 전 뒤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샌더스 기장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샌더스 기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자리를 바꿨다. 터커는 마비된 몸을 이끌고 캘러웨이를 제압하기 위해 갤리로 향했고, 샌더스 기장은 다시 피투성이의 몸으로 조종관 앞에 앉았다. 이제 조종관은 샌더스 기장에게 넘어갔지만 그 앞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가 남아있었다. 항공기는 이륙 직후라 연료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 착륙 중량을 16톤이나 초과한 데다 접근 고도와 속도마저 너무 빨라 지정된 9번 활주로에는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샌더스 기장은 즉시 길이가 충분한 36L 활주로를 요청했고, 조종석 뒤에서 동료들의 비명과 캘러웨이의 신음이 뒤엉킨 와중에 마지막 사투를 시작했다. 그는 지상 접근 경고 시스템의 경고를 모두 무시한 채 해군 시절의 감각으로 전투기처럼 급선회를 감행하며 고도와 속도를 미친 듯이 줄여나갔다. 마침내 705편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16톤이나 무거운 중량으로 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하나 터지지 않았다. 급박한 상황에서 발휘된 기장의 초인적인 감각을 통해 그렇게 항공기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다.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구급대와 경찰 특공대가 기내로 진입했다. 그들이 마주한 조종석과 갤리는 승무원과 캘러웨이가 뒤엉켜 흘린 피로 흥건했다. 샌더스 기장은 먼저 기내로 올라온 구조대에게 수갑이 있느냐고 급하게 외쳤다. 아직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고 캘러웨이의 손을 묶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캘러웨이는 즉시 수갑이 채워져 체포되었고, 처절한 사투를 벌인 3명의 승무원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5번 캘러웨이,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 해군 조종사로 복무했으며 무술 전문가이기도 했던 42세의 유능한 인재. 겉으로 보기에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페덱스에 입사할 당시 제출했던 비행 경력과 시간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징계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가족을 부양할 유일한 수단이 사라짐을 의미했다. 4년 전 아내와 이혼한 그에게는 대학에 진학해야 할 2 자녀가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만을 바랬다. 궁지에 몰린 그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 믿었던 끔찍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운다. 바로 자신이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페덱스에서 지급하는 250만 달러의 생명보험금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이었다. 비행 직전 그는 전처에게 5만 4천 달러가 넘는 수표와 증권을 이체했다. 그리고 자신의 절망감을 토로하는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총기와 같은 명백한 무기 대신 둔기인 망치를 선택했다. 항공기가 추락했을 때 시신에 남을 상처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멸 계획, 바로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 CVR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진다. 이륙 직전 항공기관사 앤드류 피터슨이 발견했던 의문의 CVR 오작동, 그것은 캘러웨이의 소행이었다. 그는 승무원들보다 먼저 탑승해 CVR의 회로 차단기를 내렸다. 하지만 피터슨이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올리자 그는 피터슨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차단기를 내렸다. 피터슨이 또다시 전원을 연결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았다. 1990년대 CVR은 마지막 30분만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승무원들을 제압하고 30분만 더 비행하면 공격의 모든 흔적은 지워질 것이었다. 그렇게 캘러웨이는 점프시트에 앉아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조종사들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를 들으며 이 계획으로 미래를 보장받게 될 2 자녀를 떠올렸다. 이륙 후 26분, 비행기가 19,000피트 상공을 지날 때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종석의 평화를 깨트리는 첫 번째 둥기 소리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5번 캘러웨이는 자신의 범행이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정신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BI가 그의 아파트에서 찾아낸 상세한 범행 계획과 유서는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1995년 8월 11일 법원은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항소하여 일부 혐의에 대한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지만 핵심 혐의인 비행기 납치 미수 혐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때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던 엘리트 항공기관사는 현재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콜먼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하늘 위에서 그와 맞서 싸웠던 3명의 승무원, 그들은 모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두개골 골절과 동맥 파열이라는 끔찍한 부상은 그들에게서 청력과 평형 감각을 앗아갔다. 이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그들 중 누구도 다시는 상업 항공기의 조종관을 잡지 못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았던 직업을 잃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은 잊혀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인 1994년 5월 26일 항공조종사협회는 3명의 승무원에게 민간 조종사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 훈장인 ALPA 금메달을 수여했다. 한편 사고 당시의 항공기는 페덱스 소속으로 운항을 이어갔다. 이후 MD-10 기종으로 업그레이드되어 2022년 12월 31일 퇴역할 때까지 페덱스 소속으로 화물 운송을 계속했으며 현재는 미국 빅터빌 공항에 보관되어 있다. 사고 이후 3명의 승무원은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기장 데이비드 샌더스는 은퇴 후 여러 항공 컨퍼런스에서 강연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고 항공기관사 앤드류 피터스는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부기장 제임스 터커는 2002년 사고의 후유증을 이겨내고 취미로나마 개인 경비행기 조종관을 다시 잡으며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비행을 가르치기도 했다. 세 남자의 비행은 1994년 4월 7일에 멈췄지만 그들의 놀라운 비행은 현재까지도 회자되며 기억되고 있다.